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세권에 관한 판례 정리죠. 저번 영상 지상권이 좀 길었죠. 전세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우리가 다 아는 판례고 중요한 판례죠. 자, 뭐냐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세금이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금은 꼭 현금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간단한 판례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원 판례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기도 하고 담보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세권이 담보 물건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2억의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2억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채권이 있는 거고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다는 거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전세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을 갖게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야 전세권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자도 쫓아가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러느냐? 문제인데. 따라서 만약에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자인데 병합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불일치된다면 그 전세권 등기는 뭐인 거냐면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왜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납원 판례입니다. 자, 납원.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전세권 등기는 무효인 겁니다. 다만 갑, 을, 병,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전세권 등기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게 무엇도 마찬가지냐면 저당권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3자 간에 뭐가요? 합의가 존재한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저당권에 또 보겠지만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주로 이 전세권의 설정 목적이 채권 담보로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인데 이것도 뭐죠?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만약에 단순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거든요.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세권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성립하고요.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유효죠.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을 인도해야 전세권자가 점유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나번. 굉장히 길죠, 그죠? 나번 판례. 나번. 근데 이거는 뭐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라는 말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라는 얘기고요.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종된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뭘 갖게 되냐면 부종성, 수반성을 갖게 돼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도 소멸하고요. 부종성이죠.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갑니다. 따라서 첫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은 없다가 되겠죠. 왜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띄워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꼭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다. 요 판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전세권이 없어진 상태라면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다. 이 나번 판례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지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면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양수인은 결국은 전세권이 없는 채권만을 갖게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이에요. 소멸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다만 이때는 전세권을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면 전세권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라면 채권만 양도될 수가 있고요. 또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가 너무 쓸데없이 긴 것 같아요. 읽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죠.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설명드리고 좀 읽어보죠. 전세권에 관한 판례가 의외로 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문제 풀기는 쉬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에요. 다만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다만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이 생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함으로써 이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물상대의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이 됐는데 전세권이 소멸돼서 없어졌다면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전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되기 전까지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이어 전세금의 계속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의권이 되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답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력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으로 참 잘 나옵니다. 따라서 여전히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인 전세금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정례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뭘요? 물상대의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물상대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어떤 문제냐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근데 그 부동산이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고 한 동의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또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다는 말은 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일부 전세권이죠. 건물에 관한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에서 뭐는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자, 3번입니다. 자, 건물이죠.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 전세권자는 민법 30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뭐는 인정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다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는 최근 판례거든요. 2018년도 1월 25일 판례인데 이미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 시험 문제는 결론만 나왔고요. 또 나온다면은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예요. 자, 한번 사실관계 먼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이 건물에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 등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설정이 됐는데 존속기간은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전세권이 시작이 되는데 미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순위 저당권이 병합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며칠 설정됐냐면 6월 22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3순위가 경매를 신청하게 된 거죠. 자, 병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지금 설정된 날은 자기가 늦지만 이 전세권이 6월 10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7월 11일 날 시작됐으니까 이 전세권은 무효다. 따라서 자신이 2순위라고 뭐하게 돼요?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네 번째로 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는 유효한 거야.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보면,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요 2순위 전세권이 유효라는 말은 결국은 요 순위가 어떻게 해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라는 거죠. 존속기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요 을 전세권보다 뭐란 얘기예요? 후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판례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올해 작년에 나왔으니까 뒷부분이 나올 거예요. 한편 부동산 등기법 4조 제1항은 갑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수에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시작된 날은 고려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또 나온다면 이 앞부분이 이미 나왔으니까 또 나오기 힘들더라도 이걸 전제로 해서 이게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존속기간이 시작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결정된다. 그럼 X다. 존속기간이 늦게 시작되더라도 그 순위는 뭐에 따라서요? 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실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유치권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